당장 모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문제로 당 자체가 전체가 시끄러운 모습인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순환 검찰총장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파면돼서 사저에 가 있는 분을 굳이 숨도 돌리기 전에 그렇게 구속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산발한 채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가는 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촛불에 줄을 대서 임기를 그렇게 보장하고 싶습니까? 정작 직권남용, 증거 인멸을 하는 것은 김순환 본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세요. 네, 김진태 의원 어제는 궁궐에 살다 쫓겨난 여인에게 사야까지 내리는 것이냐라고 하더니 오늘은 산발을 한 채 포승줄에 묵혀 검찰에 불려 나오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여줘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며 김순환 검찰총장을 비판했네요. 서한환 기자, 대선 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포석이 있겠지만 당연히 친박,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을 끌고 안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예의주시해야 될 건 사실 김순남 총장의 사퇴를 거론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김순남 총장의 사퇴설이 사실 법조계 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영장 청구일 전후로 뭐 사퇴할 것이다. 또 자신의 임명권자를 책임진 것에, 그러니까 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운을 띄워놓고 또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이 박 전 대통령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이 불구속을 희망하는, 불구속을 생각하는 지지자층이 35%가량 됐습니다. 35.2%가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김진태 의원 친박의 어떤 적통임을 내세우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난하고 박 전 대통령을 끌고 안고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좀 이제 김진태 의원이 쓰는 어휘들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약간 뭐 네티즌들 사이에선 조롱도 있는데요. 어제 발표한 입장을 보면 궁궐에서 쫓겨나서 눈물로 지내는 여인에게 사야까지 내리는 격이다. 약간 표현이 좀 사극 같죠? 그리고 네티즌들에서는 뭐 조선시대 사극을 찍느냐, 뭐 친박들 왕조시대에 살고 있는 듯 하다. 뭐 이런 약간 비아냥 섞인 비난도 있었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측근에서 봤던 전효옥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친박계 의원들은 박씨 왕조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은 국민들한테도 박 전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김현수 기자가 지금 친박계 이야기를 했는데 친박계 대표 주자로 떠오른 조원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청원서까지 제출할 예정인 사실을 또 이현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 옆에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이제 청원서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길죠. 이제 핵심 내용만 추려봤는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때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게 수의를 입히거나 포승줄로 묶어서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게 하는 것은 구속의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간곡히 청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사실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아직 뭐 현재 의원들에게 청원이 얼마가 됐는지, 얼마나 진행됐는지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내용을 조원진 의원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요. 뭐 우파 전면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강도 높게 입장을 내놨던 조원진 의원, 친박계 의원이 앞장서서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친박계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당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어떤 심정일까요? 저희가 취재한 걸로는 친박계와 선을 그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발언도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부관 참시 그랬는데 이건 아주 명백한 오보고 악의적인 그런 그 왜곡입니다. 윤상현에 대한 그 말씀을 한 분이 윤상현 의원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 당에서 징계를 받은 분입니다. 이미 친박 개파는 청산이 됐습니다. 지금 밖에 나타나는 이제 몇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우리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당에 전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윤상현 의원, 친박계 윤상현 의원을 향해서도 친박
저 사람은 우리 당대표 인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폄하를 하기도 했는데, 이현수 기자. 네. 김진태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모습이라면, 다른 라이벌로, 그렇죠. 강력한 라이벌인 네. 홍준표 경남지사는 뭐라고 지금 평을 하고 있습니까? 네, 홍준표 지사 이제 지속적으로 친박계 주자들과 각을 세우면서 보수 주자 단일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지사가 발언한 내용이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갓집을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상갓집 주자 상주하려고 지금 대선에 출마한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당 후보가 된들 초상집 상주 노릇밖에 더 하겠냐. 사실상 한국당 후보가 목표가 아니다. 그리고 우파 전체 후보를 통합해서 중도 보수 후보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건데요. 그런데 약간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홍 지사가 중도 보수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하기도 친박과 선긋기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연대를 위해서라면 추가적으로 당 쇄신을 할 수 있다. 지금 친박계 의원들, 삼성동에 그 검찰에서 돌아올 때 박 전 대통령 마중을 갔던 3명의 친박계 의원들은 모두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인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될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도 당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친박계는 자유한국당에서 모두 당원권 정지로 활동이 정지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아마 연대를 염두에 두고 한국당이 친박계와 좀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짧게 한 가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상갓집 얘기를 꺼냈는데, 네. 상갓집을 벗어나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길 수 있는 묘안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잔치집을 만들려면 사실상 연대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홍 지사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홍 지사도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2년에 노무현 모델, 그리고 1987년에 그 예전 모델까지, 단일화 모델까지 다 끌어와서 지금 홍 지사 묘안을 찾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도 함께 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아우를 수 있을까가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네, 저희가 홍준표 경남지사가 바라는 묘안이라고 거론할 수 있는 보수 단일화 문제까지 좀 많은 얘기를 준비했었는데 아직 다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큐시트. 자, 보조 타이어, 펑크난 타이어 논쟁서부터 자유한국당 내 움직임까지 다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60초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